서울 초기 재개발 투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초기 재개발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재개발을 설명할 때 초기 재개발하면 큰일 난다, 위험하다. 네. 이러면 이걸 듣는 사람은 맞아, 그거 위험해 라고만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욕도 먹겠지만 조금 초기 재개발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초기 재개발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너무 서울이니까 돈이 너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초기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의 초기, 중기, 마지막 단계 그리고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입주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 사이클을 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고 실제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해냈다. 해냈다? 내가 이제 충청도 촌놈에서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가졌다. 나도 이제 서울 사람이다.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사전 점검할 때 이렇게 신발 저렇게 신고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신축 아파트를 서울에서 살려고 하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근데 미리 샀기 때문에 아까 반값 이하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간 이런 비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을 앞서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빌라를 팔아서 이렇게 너 이득을 가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오해를 하실 텐데 저는 신축 빌라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유튜브에서 재개발을 공부하시다 보면 어때요? 재개발에 1시간 동안 설명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빌라를 사라 라고 해서 이 빌라를 유도하잖아요. 그쵸. 무료 강의 해놓고 맞아요. 자기 빌라 팔아. 네, 그래서 후리님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가보시면은 이렇게 30명, 50명 모아놓은 다음에 재개발에 대한 1시간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빌라가 2개가 남았다. 네. 딱 2개, 3개예요 항상. 네. 그러면은 2개밖에 안 남았으면 저기서 70대 어르신이 손들어요. 네. 저요.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래요. 그럼 막 웅성웅성거려요. 막 늦게하면 막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딱 없어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비싸게 많이 이렇게 실수를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원래 사실은 빌라 사실 분 저요 하면 그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실 분 저요 이러면 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가시죠. 무료 세미나를.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업자가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물건을 파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개사분들이 하시더라도 대부분은 이렇게 매매 거래만 많이 하셔서 이거를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지식이 없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도 중개도 하고 시세보다 너무 막 비싸게 이 사람을 좀 속여가지고 파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조금 객관적인 정보를 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관련 교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개발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재개발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예를 들어서 재개발 다른 책을 봐가지고 막 용어를 보려고 하면 모르는 용어들도 많거든요. 투자를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그게 다 굳이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됩니까?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돈 얼마 있는지, 그래서 어디 투자할 건지, 그 물건이 안전한지, 비싼지 싼지 요거 알면 되는 건데 재개발 복잡해서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실 필요 없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딱 몇 개가 있으니까 딱 그거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오늘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또 초기 재개발을 얘기할 거니까 이 얘기가 항상 나와요. 너 그냥 그림 그려놓은 다음에 물건 이거 투자시켜놓은 다음에 수강생들 이거 튀려고 지금 해먹고 틀려고 막 이래서 막 그런 거를 이제 화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고 저는 최소 한 번 사면은 이제 5년 이상을 보유한다는 철칙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투자해놓고 수강생들 모집한 다음에 튀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5년 이상은 항상 묻어놓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제 재개발 실전 투자자고요. 사진 속처럼 이렇게 서울에서 임장을 지금까지 한 수백 번은 다닌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다셨네. 네, 진짜 보시면 이게 다 다른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똑같은 코스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여기 가고 다음 달은 저기를 임장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임장을 가려면은 제가 그 전에 먼저 공부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수강생들을 같이 가는데 제가 막 거기서 막 어버버해. 어버버해 막 뒤로 잘못 들었어. 그쵸. 그럼 창피하잖아요. 이 길이 이 길이 아닌데요. 짜증나지. 짜증나죠. 서울 다 안다고 해놓고. 그래서 미리 또 가까운 동선을 더 잘 짜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남을 알려주려다 보니까 제 실력이 더 많이 같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5년 동안 지금 서울 재개발만 완전 그냥 덕후처럼
파고 있는 그런 실전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해를 풀고 네,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쪽 도사님은 옛날에 재개발을 투자해놨으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당연히 나도 5년,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돈 벌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도 가능한데요. 2달 전에 프레임이랑 저랑 현장 가가지고 자양동이요? 자양동이랑 또 마포 마포. 땡땡땡 가가지고 같이 우리가 이제 현장을 돌았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저 이틀 전에도 투자하고 왔어요 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2억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투자한 지 2달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제가 투자한 금액 대비 이렇게 올랐는데 아니 2달 만에 어떻게 1, 2억을 투자해서 2억이 오른다는 게 솔직히 남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식도 아니고. 예, 무슨 10억 투자해서 2억 버는 거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1, 2억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2억을 넘게 벌어. 근데 2억이라는 금액도 제가 약간 보수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올랐어요. 2억보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주소는 수리님과 저랑 가봤지만은 지금 제가 이 계약서도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였지? 저희 찍었던 거 그거예요? 네, 저희 촬영할 땐 안 올린 거? 네, 촬영할 때 안 오는 거 맞아요. 주소, 네, 맞아요. 근데 주소 안 올린 그래서 거? 이거 서울 빼고 나머지는 읽어주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시면은 번지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번지수가 여기 나오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매매 가격이 나오고요. 네. 제가 잔금을 아직 못했어요. 잔금을 아직 못 냈고 따끈따끈하네요. 네, 근데 따끈따끈한데 지금은 보면은 요 가격대가 있는데 지금은 요거에 더블이라 하더라도 매매가 돼요. 예, 이 가격에 더블로 해놔도 일주일 안에 팔려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익률이죠. 진짜 싸다 이거. 그러면은 번지수가 나오잖아요. 예, 번지수는 뭐 후랭님에게 다 오픈을 하니까 이 번지수를 만약에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을 해서 이 동네 시세를 보면은 이제 이게 이때보다 훨씬 지금 가격이 이만큼 이상 튀었구나 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1억을 투자해서 2달 만에 막 그렇게 돈이 수익률이 크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비법은 제가 이걸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샀고요. 동의서를 걷는다는 거를 이제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미리 알아요? 그게 바로 이제 재개발 투자에 잘하는 기술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내부자 정보. 네, 내부자 정보. 네, 그게 그러니까 저 서울에서 어디가 이제 재개발 동의서를 걷고 이런 몇 퍼센트 겪었고 이런 정보가 엄청 빨라요, 저는. 그러니까 야, 여기 그냥 일반 재개발 마을이었는데 여기 재개발해서 이제 사람들이 동의서를 걷는데 이 정보를 저에게 입수가 됐고 그러면은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저렴하다.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달 만에 이렇게 2억 이상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네. 근데 이게 또 대박인 거는 저만 이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제 수강생들 제가 이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동의서를 거둘 거고 투자 금액이 이 정도인데 너무 괜찮다. 나는 살 거다. 그럼 나는 살 건데 수강생분들은 살지 안 살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건데. 각자하는 거죠. 그걸 각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달 전에 제 수강생들이 10명 넘게 따라왔어요, 저를. 근데 지금 2달이 지났잖아요. 그럼 다 2억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한테 고마워하시겠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도 이런 정보를 알면은 재개발에서는 이렇게 튀기는 투자처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들이랑 투자했다는 거는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막 한 곳에다가 같이 뭐 명의를 얼마씩 분산해가지고 얼마씩 넣어서 이거 같이 투자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럼요. 네, 그 재개발 지역에다가 저도 하나 살 거고 이거를 살 건데 수강생분도 같은 생각이면은 하나 사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번지수가 진짜 찍어보면은 수랭이님과 저랑 2달 전에 갔을 때는 여기가 되게 조용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시면은 현수막이 엄청 달라붙어 있어요. 진짜요? 네. 2달 만에 2달 만에 지금. 근데 그 현수막이 뭔지 아세요? 동의서가 50% 넘게 고쳤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서가 고쳤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더 가격이 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수막이 거칠 줄 알고 있었고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좀 몇 달 후, 내년? 네. 오세훈 시장님 감사합니다. 또 붙겠네요? 또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재개발은 되게 내가 정보 싸움이에요. 네, 이런 정보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냐 이 싸움인 건데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핸드폰을 와이프한테 보여주면서 나는 이거 핸드폰 누가 10억 주고 준다 판다고 해도 안 판다 나는. 왜냐면 이 정보가 너무 돈이 되는 정보다 보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정보를 많이 아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로 프레임님과 2달 전에는 그냥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더블 이상 뛴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발품을 통해서 얻은 인맥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서울 재개발을 15년 넘게 하고 있고요. 한창 재개발 투자에 미쳤을 때는 그러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을 임장을 가면서 해당 동네에 있는 부동산들을 쫙 돌면서요. 나는 이거를 좀 살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연락처를 되게 많이 뿌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할 것 같아 그거. 잘하죠. 아무데나 이렇게 부숙부숙 잘 들어가고 잘 들어가요. 편의점보다 저는 쉬워요. 웃으면서 이렇게 맞아요. 명함 주고 이런 거 되게 맞아요. 잘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부동산 사장님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럼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 사장님. 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집을 하나 팔았는데요. 돈이 생겨가지고 여기 관심 있어서 여기 지어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 물건 있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짧은 단어잖아요. 근데 저 돈 있으니까 투자할게요. 이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집을 팔아서 돈이 생겼다라는 자체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돈이 있구나. 돈 들고 있는 사람이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좀 더 적극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쭈뼛쭈뼛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인사한 다음에 여기 재개발 뭐 몇 년 걸려요? 막 이래요. 그리고 재개발 되긴 돼요? 뭐 10년이면 돼요? 뭐 20년이면 돼요? 막 이래요. 왜 갑자기 근데 사투리로 아, 그래요? 아, 충청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들 그렇게 부동산을 막 이렇게 한 곳에 가서 막 30분, 1시간 있는 게 아니라 한 5분, 10분씩 있어요. 아, 툭툭. 툭툭. 근데 살 사람이라는 거는 임팩트만 팍팍 전달해요. 네. 뭐 눌러 앉아갖고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구나. 시간 남은 시간 뺏으면 안 돼요. 네, 나는 그냥 살 사람이라는 것만 전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락처를 부동산들에 뿌린 게 수백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부동산들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런 부동산들의 핸드폰에 제 번호가 등록이 된 거예요. 뭐라고 등록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살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단체 문자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냥 부동산 사장들이 뭐 매물이 나올 때. 그 관리 리스트에다가 네, 제가 연락처가 추가된 거죠. 넣어놓고 발송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정보를 받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디가 또 동의서를 걷기 시작해요. 이런 것도 정보를 주시거든요. 왜냐면 현장에 부동산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되게 정보가 빠른 것 같아요. 서울 정구역을 받으려면 진짜 핸드폰이 2개 필요하긴 하겠네요. 아,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한때 정말 재개발 투자에 완전히 미쳤을 때 서울에 수백 군데를 임장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다 어디다가 저를 내려놔도 여기는 재개발이 어디가 되고 투자 금액은 얼마고 이런 게 바로 그냥 AI처럼 튀어나옵니다. 지금 재개발에 투자를 해서 제가 이렇게 투자 수익률을 번 게 그냥 괜히 번 게 아니다. 그만큼 수백 군데를 비교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벌 수가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개사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여쭤보면 네네네. 뭔가 아무튼 했어. 네. 명함 뿌리고 네. 문자나 뭐 이런 게 왔어. 네.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 네.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해요? 중개사분하고? 중개사분하고요? 네. 저는 일단은 그 매물의 시세를 아니까요. 근데 재개발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층에 얼마에 거래됐으니까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금매인지 뭔지 이런 게 판단이 되잖아요. 빡빡 나오죠. 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금매라고 부동산 사장님들 대부분 홍보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금매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재개발은. 그러니까 대지 평수가 다르고 반개수가 다르고 연식이 다르고 공동주택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다 다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얘기하는 건 몇 평에 얼마, 몇 평에 얼마 이런 식으로 대지 지분을 따라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그게 아니에요. 8평이면 8억이고 5평이면 5억이고 이게 바로 여기서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부동산 사장님들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정보를 받으면 사장님들 다 금매래.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금매가 아닌 거고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스킬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어떤 빌라가 더 좋은지 판단하는 거를. 근데 이거는 저도 뭐 예시를 주시면은 제가 그 예시에 맞춰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두 개의 빌라 중에서 어떤 게 좋아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 몇 천만 원 차이는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좀 제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 이유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판단할 줄 모르는 거고 네. 저는 그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자기가 그래도 볼 줄 알아야 네. 질문을 서쪽 도사님한테 하더라도 네. 이 A 빌라는 이렇고 B 네. 빌라는 이렇고 네. 이래서 네. 저는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잖아요. 맞죠. 어느 정도 좀 기초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 맞죠. 기본적인 거는 좀 재개발 공부하셔야 되겠죠. 본인이 돈이 얼마가 있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를 지역을 볼 건가인데 이 지역을 보는 건 사실 본인이 제가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의 초기 재개발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포 초기 재개발을 검색한다던가 아니면 마포 뭐 연변 동의서를 검색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도를 찾아서 이 분석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일반인들이 하려면은 이거는 수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얼마 있어요 하면은 만약에 후라이님이 얼마 있다? 초기 재개발 하고 싶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그 돈이면 제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알려드리면 후라이님이 거기서 물건을 어떤 게 있다. 그럼 그 물건 중에 제가 어떻게 싸다. 왜냐면은 저는 부동산들에서 물건을 받고 있으니까 후라이님이 조사를 해보시면은 제가 그거는 비싼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는 그 동네에 더 최저가예요. 사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자양동이니까 자양동만 본다거나 나는 예를 들어서 용산이니까 용산만 본다거나 나는 영등포니까 생활권이 거기만 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투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초기 재개발은 오래 걸리는 거니까 이거를 아파트가 완성된 데까지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격이 오르면 되는 거니까 서울을 좀 넓게 보고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개발 투자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기꾼 천재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10원에 넘게 지금 서울 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와 이거 뭐 당연히 뭐 세상 살이에도 뭐 착한 사람 뭐 나쁜 사람 다 있죠. 근데 이제 재개발 시장은 진짜 사기꾼들의 천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력이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은 나와 있는데
재개발은 너무 천차만별이고 사람들의 지식이 아무래도 거기까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악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오늘 한 분을 상담하고 왔는데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을 공부하실 때 이제 권리산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 이후에 지어진 거는 이제 현금 청산이 되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중개사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은 착한 중개사가 너무 많죠.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중개사분들이 자꾸 장난을 치니까 괜히 이제 더 같이 이렇게 안 좋게 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재개발 시장은 네,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유독 많아요. 유독 많아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네. 유독 많습니다. 네, 재개발로 진짜 장난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내가 공부해서 안다고 하면은 또 그만한 또 장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재개발을 공부하려다 보면 이제 단톡방에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오픈 채팅방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막 물어봐요. 2억으로 어디 투자할까요? 이러면은 거기서 뭐 기뻐하는 라이언이 대답해 주잖아요. 익명. 네. 기뻐하는 라이언이. 예. 엄지척 제이씨. 엄지척, 예. 엄지척 제이씨가 옆에서, 예, 일단 기뻐하는 라이언이 옆에서 2억이면 여기가 좋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엄지척 제이씨가 2억이면 여기가 더 좋은데요? 막 이래요. 근데 뭐 둘이 막 싸워요. 싸워, 둘이. 맞아요. 익명으로 막 싸워. 네, 근데 둘 다 업자야. 업자고 또 재밌는 게 둘 다 막 한남에 2개씩 갖고 있어. 너 한남에 2개? 나는 뭐 잠실중 5단위 사는데 이러면 옆에서 초롱초롱 무지가 옆에서 너 잠실중 5단위 살아? 나는 원벨리 사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나는 한남에 2개 갖고 있는데 막 이러고 막 서로 보면은 막 그러면서 익명성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거기다 물어봐. 진짜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님 찐이시네요. 이렇게 확인도 하나도 안 됐어. 등기를 깐 것도 아니야. 맞아요. 확인도 안 되는데 맞아요. 막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훈수 두고 있다니까 단톡방에서 익명성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려. 정보가 많네요 이러면서. 좋다고. 잘못된 정보인데. 좋다고 보고 있다 그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단톡방 실시간에 이제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 더 표현하고, 예, 그렇게 해서 가족을 더 챙기시고 하셔야지 왜 익명성에서 자꾸, 예,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이렇게 남발이 되는지 저는 참 재밌어요. 단톡방 보면은. 예. 기뻐하는 라이언. 어질어질합니다 진짜. 어질어질하죠. 예. 왜 이렇게 익명성에서 남을 자꾸 훈수를 둬요. 예. 좋으면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지금 딱, 예, 초기 재개발 투자하시려면은 이런 곳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준점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그라지더라도 이게 계속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울 초기 재개발 투자할 때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입지가 좋다는 거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비싼 데다. 이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 중심에서도 일단은 저는 좀 한강변 쪽, 예, 그리고 이왕이면은 내가 가진 돈으로 최대한 중심부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거를 좀 지도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 뉴타운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때 아이언 뉴타운인데 아이언 뉴타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대흥역이 있고 대흥역 그리고 공덕역 그리고 뭐 애호개역 아이언역 그리고 이대역이 있고 네. 지금 여기 사각형을 우리가 지금 아이언 뉴타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아이언 뉴타운에서 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마포 프레시자이라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지금 27억 5천까지 실거래가 됐고 네, 33평 기준 그리고 28억도 거래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옆에 마포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27억이 실거래가 됐고 지금 마레프도 지금 26억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지금 가격이 높아요. 네, 근데 여기가 마포에서 가장 비싼 동네거든요. 비싼 동네인데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다 지금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요. 네. 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군데군데 빌라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대흥역의 위쪽, 그 대흥역 위쪽이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있죠. 그러네요. 네, 또 있죠. 그리고 또 올라가면 여기 또 있죠. 여기 또 있죠. 네. 네, 그 여기 또 있죠. 네. 이런 데들이거든요. 이런 데들은 되게 노후된 빌라촌이에요. 그런데 주변이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얘만 노후된 빌라촌이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췄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재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간 되겠지 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빠져있는 블록들 중에 한 군데를 제가 5년 전에 어머니랑 장모님을 투자해드렸었는데 거기가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재개발의 단계를 비교했을 때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의 다음 단계가 5년이 됐는데 안 올라갔어. 진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진행이 안 됐으면 어떡하죠? 5년 동안? 그러니까요. 그럼 난 손해잖아요. 손 빨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4억에 샀는데 지금 그게 매매가를 봤을 때는 한 8억 5천에서 한 9억 정도 하거든요. 실거래가 돼요? 실거래가 되죠. 근데 재밌는 게 없어서 못 사요. 신기한 진행 상황이죠. 단계는 똑같은데. 똑같은데. 예. 5년 전이랑 지금이랑 진행 단계가 똑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남아있는 땅들에 대한 희소 가치 때문에 그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초기 재개발을 투자했을 때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내가 돈을 벌고 이게 아파트가 돼야지만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아니다. 예, 주변에 아파트가 비싼 자리 옆에 이렇게 노후된 곳 같은 경우는 개발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거를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가볍게 한번 말씀드려봤네요. 그럼 이런 데는 지금 다 지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움직임이 있어요. 하고 싶어서. 네, 다들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살고 있으면 사방이 아파트야. 맞아요.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이 25억, 27억이야.
그럼 나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변에 아파트를 봤더니 막 뭐 8억이야, 10억이야 이러면은 야 추가 분담금 내고 이거 별거 안 남겠는데 이러면은 하지 말자. 근데 주변 아파트가 27억이야. 28억과 신고가 나왔대. 그럼 어때요? 나도 저 동네 나랑 똑같았었는데 같은 레벨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엄청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불러 모으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도 많이 받지 않으세요? 이게 안 된 거는 네. 지금까지 구역 지정이 안 됐거나 네. 뭔가 속도가 엄청 늦거나 진행이 한 단계라도 진행이 안 된 거는 네.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네. 이유가 있고 재개발은 결과적으로는 오래 걸리는 싸움인데 안 된 거라도 결과적으로는 주변 아파트가 비싸면은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를 한다는 목적 자체가 아파트 완성을 보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해주신 포인트가 맞을 수 있어요. 아파트까지는 더 오래 걸릴 거고. 근데 아파트가 더 안 돼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더 늦게 돼도 돼요. 재개발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데가 지금은 한 4-5군데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가 먼저 돼요? 그러면 하나, 두 개 남을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럼 얘는 얼마나 희소 가치가 높겠어요. 30년, 40년 뒤에 진다 하더라도 얘만 신축이고 나머지는 다 구축될 거 아니에요. 그럼 30년, 40년 뒤에는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얼마나 더 좋은 아파트 기술이 발달할 거면.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땅에서 남은 곳들은 더 오래 걸려도 사실 뭐 손해볼 건 없는 장사라고 봅니다. 40년 후면 80이에요. 내 나이가 80인데 빌라의 가격이 수십억이야. 그럼 땡큐. 네, 일단은 내 물건의 가치가 아파트가 안 되더라도 내 빌라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 땡큐.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마인드로. 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젠간 되겠지. 예, 주변에 아파트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지 않고 네, 계속 재개발이 늦춰져요. 근데 가격이 안 빠지는 이유는 또 언젠간 되겠지 해서 그걸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살 사람이 있다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죠.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빌라는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서 재개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보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하거든요. 예, 이만한 수익률이 없으니까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한번 맛을 보면은 계속 이것만 해요. 맞습니다. 네, 수익률로는 정말 서울에서 이만한 주택으로서는 투자 수익률이 없다 보니까. 파워풀하죠. 네, 근데 아파트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만 많이 보세요. 투자를 하실 메이플 때. 자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아파트는 내가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서울에서 이제 외곽을 봐야 되는 거고 사실적으로 뭐 1억, 2억, 3억이라는 돈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갭끼고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사더라도 정말로 막 서울 외곽의 외곽인 거고. 하지만 1, 2, 3억이라는 돈으로 서울에서 중심부는 소기재개발 빌라를 살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사야 되는 거를 고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1억, 2억, 3억을 통해서 서울 재개발을 중심부에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물건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2달 전에 투자한 그 빌라도 투자한 지 지금 2달 좀 넘었잖아요. 지금 이 금액을 2억이 넘게 올랐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희 생각이고 너희 호가인 거고 이걸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2억이 올랐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일주일 안에 이거를 팔아와라. 그럼 일주일 안에 저는 팔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실제로 내가 이거를 현장에서 살려고 보면은 야 이거 빌라 매물이 없네. 나는 지금 내가 재개발 빌라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왜냐면은 그만큼 지금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빌라들을 사고 싶어하는 지방분들, 서울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제 서울 분위기도 그렇습니까? 서울 재개발을 제가 지금 한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초기 단계 재개발의 분위기는 거의 제일 뜨거워요. 왜 그럴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6억 뭐 대출 규제도 나왔고 사람들이 서울에 내 땅을 갖고 싶어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서울에서도 강남이랑 용산 빼고는 다 비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조만간 뭐 마포랑 송동이랑 묶일 것 같긴 한데 네. 예, 비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방이랑 똑같거든요. 내가 2년만 갭을 끼고 사놓으면은 12억까지는 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방에다가 투자를 하나 서울에다가 마포에다가 하나 광진구에다 하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에 하고 싶다.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잘해서 지방에서 샀다 팔았다 많이 하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하는 말들이 나 그때 서울 하나 사놨으면 끝났는데 괜히 지방에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서울에 대한 유행, 서울에 내 땅을 갖고 싶다. 무조건 부동산 투자는 서울이다. 이런 인식이 사람들한테 너무 좀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연결을 하면 그렇게 되네요. 6.27 대책 이후에 똘똘한 한 채 신축 아파트 살려고 했는데 6억으로 막아버렸으니 또 실거주가 안 되는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기 지역은.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마포 송동에 묶일 것 같기도 하고 뭐 6억 이하로 할 수 있는 물건을 찾다 보니까 초기 재개발이 딱 눈에 드러나고 맞아요. 신축이 될 거. 맞아요. 서울은 하고 싶은데 내가 투자금이 뭐 1억, 2억, 3억밖에 없어. 이러신 분들. 그러면은 당연히 초기 재개발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대출의 여파가 있네. 네, 15년을 제가 넘게 봤지만은 이렇게 서울 재개발의 중심부가 뜨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서울 재개발이 뜨거웠던 시절은 2019년, 20년도, 21년도. 이때는 서울 재개발이 유행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때는 지금이랑 시장 분위기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조합 설비가 된 거, 재개발의 중간 단계, 뭐 사업 시행이 된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수요가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20년, 21년도 이때 유튜브를 보시면은 재개발 전문가들이 다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재개발 투자하시려면 무조건 조합 설립인가 이상 단거리 사라.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똑같이 얘기해. 누구는 사업시인가래, 누구는 관리처분인가래 이러면서 맞습니다. 계속 그게 안전하다고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기 재개발에 투자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재개발의 단계가 된 것만 안전하다고 하는지.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초기 재개발도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후레인TV 나왔을 때도 제가 뭐 등기부 갖고 와가지고 잘 벌 수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토지로 묶이면 어떡해요? 서울 전역? 결과적으로 지금도 아파트는 묶였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괜찮아요? 네. 상관이 없구나. 네. 아파트는 규제를 많이 하는 대신 서울에서 빌라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빌라 외곽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 안 팔리거든요. 근데 중심부는 없어서 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빌라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굉장히 덜한 것 같아요. 하나의 틈새 시장인 것 같아요. 초기 재개발 투자할 때 아파트를 완성될 때까지 갖고 계시지 마셔라.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재개발을 공부하시다 보면 뭐 신속통합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재개발을 좀 빨리 신속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속통합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신속통합으로 아파트가 완성된 게 있냐. 신속통합 해준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해줬다 이거죠.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투자하는 게 안 좋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메시지는. 메시지가? 네. 근데 신속통합이라는 건요. 18년 걸리는 재개발을 13년으로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통합이 나온 지가 지금 4, 5년이 됐으니까 18년 걸리는 걸 13년으로 줄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신속통합으로 완성된 아파트의 사례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신속통합이 나온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왜 지금 완성된 사례가 없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신속통합이 나온 거는 빨리 해주겠다는 것 뿐이다. 예. 보통 초기 재개발은 15년에서 왔다 갔다 기간을 좀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뭐 뚝딱. 네. 도깨비의 방망이 두드리듯이 네. 뭐 2년 만에 뚝딱 이렇게 해주는 건 네, 아니니까. 재개발이 절대 아니죠. 네. 신속 통합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기 재개발 투자하셨다가 중간에 팔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거에서 돈을 버셔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사는데 돈 보태 쓰는 용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울 재개발 강의를 뭐 한 6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막 이렇게 유명한 뭐 네임드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참여를 해주시는데 제 수강생들의 특징은 왔던 사람이 계속 와요. 남한테 안 알려주고 왔던 사람이 자기만 계속 와. 네,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봤던 사람이에요 다. N차 수강생이. 예, 그래서 또 오셨네요. 또 오셨네요. 예, 그러면은 제가 6년 전부터 이제 저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뭐 지난달에도 강의를 하는데 너무 다 똑같은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또 오셨네, 또 오셨네. 다른 분들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그래요. 아니 제가 왜 자꾸 저를 따라오시냐고. 너무 이렇게 저만 자꾸 오지 마시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 금액이면은 어디 투자해야 돼요?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궁금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건데 그쵸. 제가 이 금액 구역을 알려드려요. 그러면은 이 분들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는 서초도사가 투자해서 알려준 구역들을 무조건 투자를 하겠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아니 저 믿고 투자했다가 물리면 어떡해요? 왜 그렇게 막 단언하게 저를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서초토라님 때문에 제가 번 게 얼만데요? 그러세요. 이미 제가 이거를 수억을 벌게 해드렸으니까 이분들이 저를 말씀 주시는 게 이번에 서초토님이 추천해줘서 그게 만약에 까져도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왜? 서초토님이 저한테 벌게 준 게 지금 몇 억인데 그거 뭐 몇 억 까진다고 뭐 제가 문제 있겠나요? 예.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이렇게 추천해주세요 하는 이렇게 좀 저를 진짜 좋아해 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어디 투자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제 수강생들 중에 그 찐 분들은 같이 그냥 사세요. 서초토라의 피는 뭐 틀림없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2달 전에도 투자한 것도 제 수강생들이 10명 넘게 샀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그냥 제가 투자했다. 그리고 동의서 거둘 거고 아직 저평가가 돼 있다 하니까 그냥 그 한마디 믿고 그냥 투자를 많이 해주셔서 한번 물려봐야지 이제 또 10개 하면 하나는 물리겠지. 네, 생긴 걸 보세요. 절대 어디 가서 사기치거나 이럴 사람 아닙니다. 하나 물려봐야 이제 아이씨 아이 아파 이러겠지.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자신 있어 하는 거는 그냥 제가 투자한 구역들을 다 까고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내역들을 얼마에 어디 몇 번지를 투자해서 그런 것들이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구역을 한 군데를 꼽자고 하면 저는 여기거든요. 자양사동 신소통합 재개발 구역이고요. 2달 전에 후레임님과 저랑 임장을 갔던 곳이고 네. 여기가 제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어요. 실제로 뭐 조합 총회를 가보면은 제 옆에 제 수강생들이 짜라락이에요 다.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투자를 투룸빌라를 뭐 4억에서 6억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잘 사셨네요. 네, 지금 시세가 지금 16억, 17억이에요. 2달 전에 후랭님이랑 여기 최고 거래가 투룸에 14억 9천이라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네. 크로스 체크를 해봤어요. 네네네. 다른 부동산 전문가, 네네네. 재개발 네, 전문가한테 네, 물어봤더니 네. 맞더라고. 네, 맞죠. 네, 정확하시더라고요. 네, 14억 9천이 맞고 지금은 15억 3천도 실거래됐어요. 네, 그리고 방 3개짜리는 22억도 실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몇 달 안 됐는데 뭐 억 단위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네, 지금 서울 재개발 시장이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죠. 자양사동을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자양사동이 너무 올랐으니까 자양사동도 2억일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2억으로 자양동을 왜 사냐 그랬어요. 제가 투자할 때. 네, 지금이야 자양사동이 오르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네, 제가 4년 전에 자양사동 산다고 했을 때 거기를 2억 주고 왜 사? 네, 사람들이 다 그런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제2의 이런 곳이 될 곳을 사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그쵸. 그게 바로 재개발 투자를 잘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재개발 투자로 돈 벌었대. 이 나쁜 놈. 이 사람 돈 벌었으니까 그냥 미워. 싫어. 이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2억으로 그 당시에 거기를 투자했을까? 네,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이 1, 2억 있으면은 이렇게 될 곳이 또 어디일까? 이런 거를 배워서 투자하시는 분이 현명하신 분들이겠죠. 여러분, 서울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너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해를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오를 곳을 좀 찾으시면 돼요. 오를 곳을. 서울은 지금 제가 2달 전만 하더라도 한 3천만 원이면 투자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투자하려면 한 5천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저는 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데는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돈이 뭐 1억, 2억 이렇게 소액국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방을 볼 게 아니라 이걸로 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서울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2달 전에도 했는데요, 뭐. 예, 지금도 할 수 있죠. 지금도. 근데 네. 내년에 시장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잘 보시면은 또 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박주민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쟁쟁한 후보군에. 네. 바뀔 수도 있고. 목이 메이죠? 네. 목이 많이 메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물 한 번 먹고 네. 혀를 찔렀으니까.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서울 재개발이 또 지지부진해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최소 아까 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장 누가 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안 팔아요. 왜냐면 서울에 입지가 좋은 데를 이미 사놓기 때문에 서울시장 누가 되든 어차피 내가 뭐 2년 3년 뒤에 팔 거면은 빨리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5년 10년 갖고 있을 거니까 최소 서울시장이 뭐 누가 되는 거는 제가 공부한다고 이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되더라도 어차피 저는 서울시장이 계속 오세훈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바뀌겠죠.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이쪽이었다 저쪽이었다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 됐다 저쪽 됐다. 나는 안 팔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입지에 오래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15년 하셨으니까 참 여러 시장을 거쳤겠네요. 네네네. 그럼 그 박원순 전 시장 때는 어땠습니까? 2011년도에 박원 서울시장이 나오면서 뉴스에서 처음 한 말이 딱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서울 재개발 시장에서는 공급일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네, 서울시장이 당선된 박원순 고 서울시장이. 이 말 때문에 그때 막 용산에 빌라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갭.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살 사람이 없죠. 왜냐면 서울시장이 다 판다고 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2017년, 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인기가 없었고 서울 재개발 시장이 안 좋았는데 2017년, 18년도 이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때가 되면서 서울의 재개발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관심 포인트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서울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한 타이밍 늦게 뒤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서울시장 느낌 보면은 또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중심부는 또 계속 오른다는 지금 요즘에 정보가 있는데, 서울 재개발도 지금 중심부 같은 경우는 너무 뜨겁고, 그 반면에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이렇게 좀 양극화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수강생들이 막 한 달 전, 뭐 2달 전, 1년 전 사례, 뭐 과거 사례를 갖고 오는 것보다 그냥 최근 따끈따끈한 거 한번 갖고 와봤어요. 지금 촬영 오늘 기준. 오늘 기준 일주일 전. 일주일 전이요? 네. 오. 실제 사례, 제 수강생. 저희가 뭐 임장 갔었던 마포 공덕역이랑 대흥역. 실제로 저희가 걸어봤지만 경에서 숲길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그 제가 거기 복잡하니까 사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도 조언을 드렸었잖아요. 사면 큰일 난다고. 네. 여기 있는 거기 주변에 이제 좀 조용한 데인데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어디라고 이제 구역까지 오픈하기는 조심스럽고. 네. 결과적으로 매매가는 이분이 이제 4억 9,500에 사셨고. 500 깎으신 건가?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스킬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냐면은 매매가가 이제 5억에 나왔거든요. 네. 그럼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지역에 빌라를 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이거 500만 깎아주시면 이거 하고 아니면은 다른 거 살게요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딜을. 네, 딜을. 그러니까 다른 거를 살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500을 그래도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깎은 거거든요. 그 매수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깎아서 결과적으로는 투자 금액이 이제 1억 7,5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주변 아파트는 여기는 27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기준점에 부합을 하는 거죠. 주변에 비싼 아파트가 있고 투자금 자체를 이렇게 1억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게 바로 이 재개발 투자를 잘하는 그런 스킬이에요. 야, 예. 아직도 이런 게 있었네요? 일주일 전에 했으니까 아직도 있죠. 왜 저한테는 연락 안... 프레임님이 얼마 투자할지만 말씀 주시면은 제가 프레임TV님 투자 시켜드리고 1년마다 나와가지고 그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체크.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저는 이제 날아가는 거고 그게 올라가는 거 보이면 떡상하는 거고 그죠? 부익남 부트캠프 되는 거지. 네, 떡상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한번 프레임님이 딱 얼마 투자할지만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 금액으로는 저희 공채 있잖아요 아직도 이번 달 업데이트 공채 5천만 원이면 지금 여기 해야 되고 1억이면 여기 해야 되고 지금 공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7, 80군데인데 제가 2주마다 한 번씩 시세 트래킹 하거든요. 제가 사고 싶은 구역들. 프레임님 이거 딱 여기서 제가 금액대 딱 불러주시면은 제가 딱 여기 가셔라.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구간이 10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맞아요. 금액대별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레임님께 제가 사고 싶은 거 딱 그거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2달 전에만 같이 저랑 하셨어도 괜찮았잖아요. 2달 전에 저랑 같이 가가지고, 그때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좀 대면 해가지고, 진짜 웃기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진짜 많다. 지금 프레임TV에 전문가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따라가 보시죠. 콘텐츠 제작 차원에서도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이거 서울 노다지예요. 돈 내면 돈 나와요, 이거. 그래서 저는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프레임님 한번 투자 도와드려서 한번 큰 수익을 나게끔 한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저희가 자양동인데 이제 이렇게 한강변 자양동에 있고 실제로 매수한 가격. 근데 이제 그 상세 구역까지는 아직 이제 잔금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쵸. 계약만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2억대로 또 자양동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자양동인데도 3억 이내에 할 수가 있었나 보네요. 네, 있어요. 아직 있어요. 근데 막 아까 15억 막 이랬잖아요. 네, 15억은 자양 4동이고요. 자양 3동, 자양 2동, 자양 1동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투룸빌라가 지금 16억, 17억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10억 싼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나중에 조금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괜찮다라고 해서 매수하셨습니다. 더 따끈따끈하게. 이건 뭐야? 이틀 전. 오늘 촬영 날짜 기준 이틀 전. 네, 잠실에 이제 모 구역인데 그분이랑 저랑 이게 한 거 캡처해 왔거든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네. 하나 더 해야 되겠다는데요? 네. 이 재개발에서 한번 맛을 들리면요.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카톡 내용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틀 전에도 이렇게 잠실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금으로. 잠실에 구역이 있나? 재개발. 잠실이요? 있죠. 네, 잠실에 있죠. 잠실에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해야 될 곳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옥석을 잘 가려야 돼요. 거기 함정인 동네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옥석을 가려가지고 2억 되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투자한 원칙이랑 맞아요. 뭐냐면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여기가 낙후되어 있으면은 계속 개발 압력을 받을 거고 이 가격이 빌라 가격 자체만으로도 안 떨어져. 근데 여기다가 나중에 개발 호재까지 붙어버리면은 이거는 지금 너무 싸다. 엘리트를 바라보며. 네, 맞아요. 그 가격을 바라보며.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빨리 선점하셔야죠. 지금 앞으로 어차피 잠실은 가격이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으셔야죠. 서울 초기 재개발 투자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최소 5천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물론 서울 중심부는 아까 제가 투자사를 알려드린 것처럼 1억대, 2억대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주제를 해서 가져왔던 거는 바로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네, 이건 맞아요. 인정할 건 해야 돼. 그쵸. 인정할 건 해야죠. 그쵸. 서울 초기에 투자하면요 오래 걸리는 거 맞아요. 저는 이거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오래 걸리는 거고 저는 어느 정도 보냐면은 아파트 완성까지 한 20년 플러스 마이너스 7년 봅니다. 그럼 늦어지면 한 30년 보는 거고요. 그쵸. 환갑잔치 이제. 네. 하지만 내가 산 물건의 빌라의 가격이 높다. 그러면은 뭐 성공. 아파트는 안 됐지만 지금 한남 뉴타운의 투룸 빌라가 35억. 와,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아파트가 된 뭐 예를 들어서 은평구의 아파트 15억. 그러면은 15억인 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라 아직까지 아파트가 안 된 빌라 35억짜리가 더 좋은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재개발은 가능한 좀 입지 좋은 곳 이런 데다 많이 하고 있고요. 아파트가 완성될까지 제발 기다리지 마셔라. 오래 걸리는 건 나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은 꼭 그렇게 오랜 시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이걸 시청하시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초기 재개발을 내가 나이가 지금 50대, 60대인데
내가 지금 환갑인데 이거 돼서 지금 뭘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이걸 사가지고 고생을 하냐 뭐 하시는데 어차피 재개발 투자는 갭 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실거주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팔면 되니까 저희 어머니도 지금 당연히 이제 예순이 넘으셨지만은 서울 초기개발 투자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거 팔아서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되니까 한번 불리셔라. 예, 당장 뭐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상가 이것도 좋지만 한번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억 단위를 한번 불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좀 쓰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0대, 60대가 초기 재개발 사도 될까요? 사도 돼요. 아파트 완성까지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중간에 팔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이제 초기 재개발 무주택자는 다 이러잖아요. 무조건 첫 주택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파트보다 서울에서 재개발이 훨씬 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아파트 지어진 것만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이 처음 시작을 못 하시는 건데 이거는 제가 실제 살아있는 거고 저기 서 있는 게 이제 저거든요.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이게 신혼부부신데요. 작년 겨울에 신혼부부가 이제 롱패딩 입고 있는데 저도 패딩 입고 있고. 겨울이고 네. 뭐 빌라인가 봐요? 네, 빌라인데 30대 신혼부부신데 이분이 이제 첫 집 내 집 마련을 이렇게 빌라에서 이제 재개발 빌라에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왜냐면은 첫 신혼부부들은 어때요? 대부분 깨끗한 전세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빌라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몸테크인 거죠. 몸테크를 하면서 내가 처음에 스타트를 걸겠다고 하시길래 너무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30대인데 다들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막 전세집 해가지고 막 꾸미기에 바쁘잖아요. 전세 대출 풀로 받아서. 풀로 받아서 내가 잘 사는 모습 인스타에 보여줘도 되고. 그쵸. 일반적인 30대들이 신혼부부가 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대단하다. 첫 집을 재개발로 투자했다니 얼마나 이뻐요. 너무 착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잘 돼야 돼. 그쵸.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막 착한 사람이면 막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가줬어요. 와. 현장을 같이 가져가지고 약간 오바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집을 보러 갈 때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 집을 보러 간다고 해서 제가 같이 가서 리스크가 없는지 도와주겠다고. 왜냐면 두렵잖아요. 첫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동산 말만 믿고 가가지고 어렵잖아요. 두렵잖아요. 그쵸. 재개발구역 빌라를 그것도. 맞죠. 근데 그 옆에 이거를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면 마음이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멀지 않으니까 제가 가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제가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사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산 실제 내역이 이제 아래에 있고 3억 9,500에 사셨는데 이게 이제 4월 달에 매수를 하셨는데 8월 달에 또 그 같은 빌라가 거래가 됐어요. 바로 이제 3억 5천만 원 몇 달 만에 또 이렇게. 마포야. 맞아요. 마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달 만에 벌었는데 지금은 이게 또 투자하신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 당시에는 몇 달 만에 몇 천이 올랐는데 지금은 또 여기서 또 몇 천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신혼부부들이 첫 집 내 집 마련을 재개발 투자로 해서 이렇게 1억 2억 먹고 점프하고. 똑똑해. 네, 그죠.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똑똑하다. 네, 그래서 30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너무 저도 좋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착한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돕는다. 좀 놀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재개발 빌라 맞냐? 네네네. 너무 깨끗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재개발 빌라를 사실 때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낡은 빌라, 깨끗한 빌라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깨끗한 빌라들을 사야지만 나중에 전세 받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 재개발 물건 자체들이 다 거의 실제 저희가 인장 가서 봤지만 좀 깨끗한 빌라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재개발 투자의 요령인 것 같아요. 저는 빨간 벽돌 빌라 이런 거 잘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관리하기 편한 빌라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아, 네. 좋다. 이미 주택이 있어요. 추가로 여러분들이 서울 초기 재개발을 사도 될까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다주택자인데 이제 최근에 2달 전에 하나 더 샀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뭐 주택 임대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제가 영등포에서 상가 촬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상가로 산다거나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또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또 다양한 방법대로 다주택자지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2달 전에 투자한 구역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오픈하고 싶은데 오픈하면은 또 너 2달 전에 투자해놓고 띄우려고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팔아먹으려고 저는 5년 동안 안 팔 거기 때문에 띄우고 안 팝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제가 굳이 뭐 띄운다고 하더라도 오해만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는 제가 이게 좀 디테일하게 공개는 안 하고 프레임님께는 제가 번지수까지도 그냥 자신 있게 그냥 다 공개를 했죠. 네. 네, 그래서 등기 안 보여주면 또 등기 안 깐다고 뭐라고 안 간다고 하고 까면 자랑하냐고 뭐라고 하고 아니, 지역 띄우냐고 지역 띄우냐고 뭐라고 하고 니거 팔려고 그런다고 니가 팔려 맞아요. 너 그 지역 주택 거기 구역 띄워서 너 팔려고 그러는데 저 안 팔 건데요, 여러분. 네. 네, 저 안 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유하고 싶으면은 야, 너 무슨 재개발 이렇게 순탄한 것만 얘기하냐? 네. 뭐 재개발이 뭐 빨리 이렇게 누구나 하면 금방 돈 벌 것처럼 얘기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재개발이라는 건요. 될 것처럼 정책이 계속 나왔다가 또 안 될 것처럼 정책이 나왔다가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댕님이나 저는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충청도식으로 하면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정책 안 좋은 거 나와서 재개발이 막 안 된대. 그러면은, 아, 그런가 봐요. 그러면은, 그래요. 아, 뭐, 재개발 뭐 될 것처럼 해. 그래도 또 호들갑 떨지도 않아요. 그럼, 아, 그래요. 아, 뭐 용적률 올려서 높게 지어준대. 그러면, 뭐, 한강뷰에 뭐 인대를 넣는데, 아, 그래, 넣으세요. 같이 봐요. 예, 이런 느낌을 그냥 여유롭게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 인천 뭐 지방 보면은 막 논밭 막 이런 거 있는데, 서울은 논밭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를 이제 부셔야 되는 건데,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면은 공급할 땅이 없고, 예, 서울 중심부 땅은 정말 희소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땅들을 먼저 내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 돈이 들어오면은 이제 내가 먼저 그거를 먹는 게임이다 보니까 먼저 자리 잡으면은 먼저 투자되면 다 이제 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먼저 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것 같아요. 서울 재개발이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비싼 아파트 옆에 재개발이 계속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자리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서울 재개발 시장 분위기, 네. 네, 뭐 그래프에 먼저 너무 답을 알려줬는데 너무 뜨거워요. 진짜. 희한하다 진짜. 네, 이거는 15년 중에 거의 가장 뜨거울 정도로 서울 초기 재개발은요. 8년은 사람이 없어요. 네. 부동산들이 연락을 하는 게, 저도 친한 중개사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락을 해보면은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요. 이게 다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서울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장은 너무 뜨겁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도에 재개발이 뜨거웠었는데 지금 거의 그때보다 초기 단계는 더 불장인 것 같아요. 네. 뭐 중기 단계는 그때가 더 불장이었고, 앞으로 올 추석 지나고 서울 빌라 시장 오른다는 기사가 많이 나올 건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또 서울에 외곽에 있는 것들은 또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수요 억제를 과연 빌라까지 할까?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서울 재개발 시장에서는 지금 너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재개발 투자의 트렌드가 옛날에는 속도였거든요. 무조건 속도 빠르게 재개발 대장이다.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어요. 입지 좋은 재개발. 좀 늦게 걸려도 돼요? 이런 사람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걸려도 입지가 좋은 곳들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없어요, 재개발은. 저도 서울에 빌라 갖고 있는데 안 팔리는데요? 이러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인기 없는 빌라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보유하고 있으면요, 지금이라도 사실 빨리 파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는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내가 빌라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럼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일주일 안에 팔아줄게요. 일주일 안에 날 믿고 팔아줄게요 하는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 요즘에 빌라 살려는 사람 없는데요?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역으로 좀 빨리 갈아타셨으면 좋겠네요. 팔 사람이 없음. 용산에 방 2개짜리가 여러분 빌라가 지금 30억이 넘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무슨 용산에 방 2개짜리 빌라가 30억이 넘어. 아파트가 30억 넘는 건 그러라 하겠는데 무슨 방 2개짜리 빌라가 30억이 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근데 팔 사람이 없어요. 그조차도. 그리고 뭐 성수에 방 2개짜리 빌라가 25억 넘거든요, 지금 다. 근데 매물이 없어요. 팔려는 사람이 없어. 근데 서울 외곽에 막 빌라들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좋은 데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붙고, 좀 안 좋은 데들은 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초양극화 시장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 재개발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중심부와 외곽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도 그런데 네,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 시장도 지금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입지로. 그래서 이게 뭐 똘똘한 한 채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거를 살려다 보니까 무조건 서울 중심부, 입지 이런 가치가 되게 커진 것 같아요. 초기 재개발 빌라가 무조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으로 갖고 이제 어디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걸 찾아서 투자를 하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를 잘 하면요, 이만한 수익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진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근데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재개발 투자 안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잘 못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산다고 하면은 옆집 사람, 친구들, 가족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디 투자해서 너무 저는 수익을 못 봤어요. 그럼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거든요. 왜 거기다 투자하셨어요?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를 잘 하셔서 투자하셔야 되는데, 뭐 당장 뭐 이거를 오늘 돈 여기 있다고 해서 뭐 내일 투자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돈이 얼마가 있으면 이 돈으로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잘 공부를 해서 잘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만한 투자 수익률이 없습니다. 너무 공평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임장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더 남들보다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그냥 남말 믿고 뭐 무료 세미나 가서 찍어줘요 하면은 투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초기 재개발에 적성이 맞는 사람의 성향. 네, 그냥 한번 사놓고 그냥 엉덩이 찐득하게 붙어갖고 충청도식으로 그냥 기다리고 그냥 놔두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될 것처럼 됐다가 뭐 안 될 것처럼 됐다가 뭐 서로 뭐 조합원들끼리 싸우다가 단톡방에서 난리치고 막 이러면, 그냥 싸우세요, 그만 싸워요 하죠. 그냥 놔두면은 알아서 그냥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 사놓고 안 팝니다. 관뚜껑 닫히기 전엔 되겠지요. 뭐 이런 느낌으로 물려주면 되죠. 그죠? 그죠. 어차피 뭐 가격만 안 떨어지면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는 한 번 사놓고 뭐 주식처럼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한 번 사놓고 그냥 좀 오래 가져가겠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리스크가 없냐? 그럼 당연히 투자라는 자체가 리스크가 있죠. 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100% 안전한 매물을 알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투자라는 게 100%가 어디 있어요. 예, 리스크가 있으니까 투자라는 단어가 붙는 거지. 하지만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가 뭐 슈퍼에서 10만 원치 장 봐도 몇 개 안 담기는 것처럼 이게 화폐의 가치가 현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자산에다가 이제 베팅을 해놓는 개념인데요. 만약에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지면 나중에 서울 초기 재개발도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낮아버리면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서울의 아파트는 뭐 반토막 날 거다, 폭락할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서울 재개발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그 말이 맞아요 하고서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집에 가십시오. 네. 네. 서울 앞으로 재개발 떨어질 것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떨어질 것 같아 이러면은 네, 님 말이 맞습니다. 네 말이 맞음. 네, 님 말이 맞아요. 서울 아파트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님 말이 맞아요. 거기다 반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로 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건 사람 일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5년, 10년 뒤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프랭님도 이제 촬영하시다가 이제 이거 정말 튀기는 투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정말로 수익률이 높게 가는 거고 저 역시도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재개발 투자 다 도와드렸고 저희 뭐 장모님, 저희 막내 이모, 저희 가족들 제가 다 서울 재개발 투자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어진 이런 새 아파트만 관심 갖기보다는 네. 좀 이렇게 아파트가 될 거, 새로 아파트가 될 거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타이밍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우연히 뭐 지나가는 알고리즘에 뜬 프랭이 영상을 봤더니 이렇게 뭐 서울 재개발에 봤더니 뭔가 내가 이게 맞는 것 같다 느끼는 번쩍 뜬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5천만 원에서 3억 이하 소액으로도요. 지금 서울 중심부 라인에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5천만 원은 서울 중심부는 안 되고 네. 그래서 너무 서울 초기 재개발을요.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안 좋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계속 이제 뭐 등기부 다 인증하고 막 다 얼마 전에 투자한 것도 막 번지수 다 까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기보다는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아까 마포의 대장 아파트, 마포 프레시자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요게 이제 27억 5천에 실거래가 나온 아파트이고 이 면을 그대로 이 당시에 우리가 15년 전으로 제가 돌려온 사진이에요. 이 아파트가 지금은 28억 실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되기 전에 15년 전에 똑같은 하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각도. 그 각도 그대로. 그 각도 그대로. 그 각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낡은 동네였어요. 15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28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때 사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변한 걸 주고 내 돈 다 주고 새 아파트를 사지 말고 내가 미리 이렇게 된 곳을 사야 되는 거죠. 돈을 벌려면. 그래서 15년 전에 이렇게 모습을 한번 제가 사진을 갖고 왔고요. 와. 마포에 지금 대장 아파트죠. 근데 영등포에 지금 대장 아파트 아크로타워 스퀘어. 네. 네, 영등포 시장 뒤에 있는 건데요. 네.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낡은 이렇게 상가촌이었어요. 막 장사 안 되는 상가들 많이 모여 있는 막 낡은 동네들. 어지럽네. 네, 같은 각도로 촬영을 해온 건데 15년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지어진 것만 보고 이거를 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어진 거는 이미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사놓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또 다른 곳을 찾자. 양천구의 이제 신정 뉴타운 대장인 레미안 목동 아델리치라는 아파트인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요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서 너무 비싸.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이렇게 새 아파트가 될 거를 먼저 좀 사놔서 시간에 녹여가지고 나도 새 아파트를 좀 저렴한 가격에 사봐야겠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델리체를 가져오신 이유는? 제가 지금 실거주하는 아파트 살짝 한번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재개발을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낡은 때 이제 매수를 했고 낡은 전 단독주택을 부셨을 때 매수했거든요. 정확히는 땅이 이제 뭐 포크레인 공사하고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일단 했기 때문에 멋집니다. 저도 지금을 살려고 하면은 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저는 전에 샀기 때문에 지금 신축 아파트보다 훨씬 더 반값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직접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로드뷰를 보면서 한번 영상을 보면 또 와닿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한번 잡아드릴게요. 마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이게 거리뷰라고 있어요. 요걸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이게 크게 나오면은 거리뷰 끄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마포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가봐야 될 거는 여기 마포 프랜차이즈를 지금 왔어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 마포에 지금 가장 비싼 아파트거든요.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더라도 어떤가요? 정갈합니다. 아주. 아, 그리고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네, 깨끗하고 27억, 28억 하는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과거 1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12년도에 이게 어땠는지 똑같은 장면. 네, 이게 우리가 13년 전에 여기가 이랬어요. 이건 차마 못 사겠는데요, 이런 거는. 아, 하지만 부시고 새 아파트를 주니까 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가 이랬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옛날 모습을 보면은 예, 요랬다고요. 어지럽다. 예.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는 요럴 때 샀었어야죠. 그죠? 그래야 돈을 버는 거죠. 다 지어진 데 사면은 제값 다 주고 사는 거니까 예, 미리 이런 거를 내가 샀었으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과거와 현재, 과거를 한번 좀 지나가 볼까요? 예, 이런 동네였습니다. 아. 예. 과거 모습, 서울. 뭐 주차도 뭐 제대로 지금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빌라다 보니까 어지럽습니다. 네, 빨간 벽돌 같은 경우 1층도 막혀 있다 보니까 그쵸. 네, 다 지금 이렇게 길가에서 막 사람들이 이런 동네가 지금은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3년 전에 미래로 지금 가본 거예요. 2025년에 이런 데를 찾아서 정답.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정답.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또 이런 데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 그럼 잘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옆에 한번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사시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옆에 낡은 데를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란 얘기 아닙니다. 네. 네. 거기서 걸어서 1분 거리. 2025년 3월. 네, 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은 여기도 아까 거기랑 똑같은 거죠, 옛날. 근데 옛날 거기보다 좀 더 깨끗한 느낌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재개발의 노후도가 충족돼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아. 네. 지금 여기도 뭐, 깨끗한데? 깨끗한데? 네. 근데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봤을 때 깨끗한데 이거보다는 그쵸. 재개발의 이게 조건을 갖췄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재개발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재개발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먼저 이런 곳에 이제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를 받으니까 예, 그런 면이 좋은 거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보시면 다 이런 데도 있어요. 거기 맞은편인데요. 네. 네, 그 맞은편에도 여기도 예정구역이. 네, 예정구역이에요. 여기도 재개발 추진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또 여기도 좀 어지러지하잖아요. 네. 네, 차도 못 다니고.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여기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자이다. 이거 미래의 자이. 미래의 자이다. 미래의 자이인데 자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죠. 왜? 20년 뒤에는 자이는 이미 구축이야. 20년 뒤에 얘는 신축이야. 그러면 마포에서도 비싼 아파트 옆에 이렇게 노동 동네를 한번 현재 모습을 보면 좋고. 아. 네. 그리고 한번 우리가 뭐 한번 영등포 한번 가볼까요? 영등포. 네, 영등포 한번 가보면은 아까 영등포의 대장 아파트 아크로타워 스퀘어. 네, 영등포의 대장 아파트. 여기는 33평이 지금 19억까지 실거래가 찍었습니다. 지금 보면 역시 뭐 프리스트랑 비슷해요. 네, 여기는 좀 네. 가봤는데 네. 여기는 네. 아주 깔끔한 네, 깔끔하고 그 안에만. 안에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15년으로 전으로 가보면은 과연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와. 와, 15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15년 전에 이 현대공업사를 샀어야 돼요. 그러면은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시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왜 사? 뭐 월세를 받긴 하겠어요. 뭐 30만 원, 50만 원 받을라나? 그죠? 와. 네. 예, 우리가 15년 전으로. 두꺼비 슈퍼를 샀어야 했어. 그러니까요. 두꺼비 슈퍼. 예, 근데 남들은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사냐고. 근데 요거를 사야지만 이제 요게 지금 이게 아크로다. 예, 아크로다. 두꺼비 슈퍼가 아크로가 됐다.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미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 주변을 또 봐야 된다. 네. 그럼 그 주변에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또 낡은 동네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겉에 도로변이라 그렇게 낡진 않았네요.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낡은 동네가 나오는데 로드뷰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나갈까요? 아, 여기는 오피스텔 막 이런 게 있네. 오피스텔은 구역에서 제외됐고요. 보통 재개발 추진할 때 오피스텔은 구역에 안 들어가요. 머리 숫자가 많잖아요. 네. 오피스텔이. 그래서 네. 빼요. 사업성이 나쁘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은 아니고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로드뷰가 지금 거기 안에를 비춰주질 못하네요. 그러네요. 너무 오래된 좁아서, 예. 좁아갖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어지러지하거든요. 그렇게 될 곳을 이제 사야 된다. 미리 사야 된다. 예, 영등포도 이렇고요. 뭐 한번 양천구에서 보통 재건축을 떠올리기 쉬운데. 네,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목동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한번 옛날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것도 이제 양천구에서 이제 19억 하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냥 좀 뭐 아까처럼 뭐 이렇게 세련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깔끔한 네, 이런 아파트 19억 하는 아파트예요. 19억. 그럼 네. 그럼 이거 과거 모습 한번 보자고요. 토종 한우백화점. 한우백화점을 샀어야 했네. 예, 예, 보시면 옛날에 이랬단 말이에요. 다. 예, 여기도. 삼광당. 네, 삼광당. 옛날에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와. 네. 재개발의 관점에서 로드뷰를 이렇게
거는 또 새롭네요. 아, 그죠. 네. 그래서 막상 15년 갭으로 이렇게 본 적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가 되기 전에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에 더 실감이 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막상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기가 지금은 아파트가 됐지만 과거에는 어땠었는지. 그럼 저희 왜 첫 현장 촬영 때 네. 만났던 아파트 네. 그것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라서 네. 로드뷰가 다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거는 2010년. 아, 네. 나오네요. 이것도. 네. 네. 저희가 2달 전에 여기서 만났었죠. 근데 지금은 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광진구 사람들이 뭐냐면은 옛날에 광진구가 이렇으니까 무시할 만하죠. 광진구 너 자양동 사라면은 여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양동 사면은 무시할 만한데 이게 재개발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어떻게 무시하냐고요. 이럴 때 샀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 네. 왜 여기를 말씀드렸냐면 처음에 딱 집결지로 여기 네. 보자고 하셨잖아요. 네. 딱 갔는데 임팩트가 워낙 있어서 네. 처음 가본 동네인데 네.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아파트가. 네. 그래서 기억에 남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아래 동네에 여기 자양동도 있는데 사요? 근데 여기는 이제 너무 투자 금액이 비싸니까 그래요? 지금도 사실 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네. 투자 금액이 너무 지금 비싸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여기 말고 이렇게 비싸질 곳을 또 가성비 있게 살 곳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면 돼? 여기 지금 자양사동은 지금 한 13억 정도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닥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 이제는 옆에 또 아까 자양동 설명드린 것처럼 2억대 후반도 살 수 있으니까 또 자양동에서 그럼 여기가 또 올랐으니까 또 이제 오를 곳을 또 찾으면 되는 거고 이게 재개발의 굉장히 매력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현재만 보잖아요. 현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도 과거가 있었다. 그런 과거는 굉장히 어두웠다. 어두웠다. 예, 이렇게 어두웠다. 예, 옛날은 됐지만 이게 이렇게 변한 거니까. 진짜 네. 여기 원주민분들도 네, 진짜 미리 이렇게 내가 사놔야 된다. 서울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그러니까 보면은 좀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또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재개발 투자를 하는 거에 좀 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미리 빨리 이거 사야지. 하지만 이거를 경험을 못 해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맛을 모르니까 현재 지어진 것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새 아파트가 과거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에는 쌌다. 지금 이 아파트가 돼서 비싸진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1주택자인데 네. 재개발 하나 투자해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주택자를 갖고 계시면요. 일단 이 1주택자가 어떤 건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1주택자를 갖고 있는데 네.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윳돈이 있으면은 하나를 더 추가하는 순간 나중에 이 1주택을 팔 때 괜히 양도세에 걸릴 수가 있어요. 퍼센트제가.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1주택자가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 그러면은 뭐 주택을 하나 더 사서 끌고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많이 올랐어요. 1주택자인데. 그러면 두 번째 주택을 재개발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얘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은 두 번째 주택 재개발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첫 번째 내 1주택자인 거를 팔 때 이거를 주택수로 카운트를 안 해요. 재개발 빌라를. 양도세 계산할 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이 과연 가격이 많이 올랐냐, 그리고 내가 여윳돈은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큰 틀은 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한번 좀 고민해 보셔라. 네. 어떤 포지션으로 갈지. 네, 맞아요. 네. 재개발 가능성 없는 서울 빌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능성이 없는 빌라인데 없는 빌라지만은 이게 재개발로서 될 수 있나를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양동이 켜져 있으니까 자양동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네. 자양동인데 그러니까 같은 자양동이라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없는 조건이 있어요. 없는 조건. 시장인데요? 자양동이 시장이잖아요. 네. 네, 이런데 지금 보시거든요. 자양동 진짜 시장이에요. 서쪽 도사님 영등포 시장 샀잖아요. 영등포 시장은 보면은 옆에 다 임대문이에요. 예. 저 상가 2개 갖고 있는데 월세를 제가 10만 원씩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상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망한 상가는 아니에요. 예, 그게 차이점이에요. 제가 산 상가랑. 예, 제가 산 상가는 완전히 망한 상가고 여기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는 상가다. 거기는 쇠락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진짜 정상적으로 그냥 잘 되고 있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상가들이 있으면은 자양 전통시장이 있으면은 이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빌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개발 어렵죠. 예, 같은 자양동이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자양동 사서 빌라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떠오른 데는 망원시장 근처 빌라는요? 망원시장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지금 망원시장인데 네. 망원시장 실제로 가보시면 평지에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옆에 망원시장 옆에 붙어 있는 빌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또 사면 안 되죠. 네. 그런데 망원동 중에서도 옆에 이렇게 걸어서 5분만 넘어가면은 이렇게 망원 1구역이라고 해서 낡은 동네
있잖아요. 근데 같은 망원동인데 지금 망원 시장과 분위기가 확 다르죠. 아까는 로드뷰긴 하지만 막 사람도 찍혔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사람 자체가 아예 안 찍혔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같은 망원동인데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깝깝하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과 붙어 있는 빌라는 사면 안 되고요. 네, 망원동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걸어서 5분 떨어졌지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망원 1구역 이런 곳들은 투자 대상으로 보셔도 좋겠죠. 신목동역 주변 최근 모아타운 추진 지역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투자금 대비를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건데 신목동역 그쪽보다는 거기 투자할 돈이면은 저라면은 한강변. 근데 거기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투자 금액이 거기 지금 뭐 1억대에서 2억대 뭐 이렇게 베이스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 양천구에 살고 있지만 베이스 자체가 신시가지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더 메인인 거고요. 그렇게 작은 단지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런 데보다는 저는 좀 서울 중심부로 보시는 게 좋다. 모아타운, 공항동 모아타운 어떨까요? 네, 그런 데 하시면 안 되죠. 설명에 들어보니 분담금도 낮고 주변 시세가 높아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요. 공항동의 시세가 높지 않죠. 서울에서 이제 그거는 제가 기준점에서 모아타운을 해도 된다는 조건은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래도 한 20억은 넘을 짜리. 이런 것들은 사실 관심 가져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에 선정되면은 가격이 많이 오르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서울에서 모아타운 선정된 곳 뭐 강서 이런 데들 있잖아요. 투자금 3천, 5천 이런 데도 있어요. 모아타운 선정됐는데도. 그러면 그것들이 과연 기회냐고 보는 건데 저는 기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인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그러면 선정된 곳들이 인기가 있는 곳이 어디냐. 예를 들어 원유로 사가 모아타운, 강남 뭐 일원동 모아타운 이런 데들은 모아타운에 선정됐는데 가격이 비싸졌어요.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지가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을 투자하려면은 가능한 20억이 될 자리인가 좀 이거 한번 먼저 체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보면 많은 채널에서 잠실 본동과 삼전동 하단을 추천합니다. 도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아파트도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요 위에는 지금 다 아파트거든요. 위에는 아파트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전통시장이 있고요. 그죠? 전통시장은 우리가 아까 로드뷰를 한번 봤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재개발이 아파트 빌라가 있더라도 어려워요.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삼전역 주변으로 보셔야 되는데 삼전역 주변으로 그리고 여기 서촌 고분역이 있죠. 네. 서촌 고분역 주변으로 그리고 서촌 고분역이 또 이렇게 좀 오른쪽 아래 이렇게 해서 이런 데가 있어요. 네. 이런 데서 이제 해야 될 곳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이틀 전에 잠실 샀다고 한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워서 네,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이런 데들 중에서도 관심을 가져도 좋은데 투자 금액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삼성역 주변으로 위아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억 정도 필요해요. 투자 금액 자체가 3억 정도. 잠실 본동이고요. 그리고 삼전동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여기는 원룸이 너무 많아서 사업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입지가 좋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빠지진 않아요. 투자금 지금 2억대 들어가거든요. 그에 반면에 석촌동 같은 경우는 투자금 1억대예요. 1억대, 2억대, 3억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은 3억대. 네, 3억대 본동 쪽을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서촌 고분역 쪽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가격대, 금액대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행간을 보니까 뭔가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얘기하시는 게 지금. 네, 뭐. 다 얘기하긴 좀 그렇다. 네. 그런 게 좀 보입니다. 네. 뉘앙스에서. 네. 목동 빌라는 어떤가요? 목동 같은 경우는요, 잘 보시면은. 맞아요. 목동도 워낙 지역이 넓어서. 네. 목동 같은 경우는 빌라를 사실 때 아무래도 재개발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목동 아델리체가 이제 신정 뉴타운에서 이제 대장인데 뒤에 이제 1-4랑 1-5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데는 지금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신정역 쪽에 보시면은 위쪽에 이제 신소통합 여기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가보시면은 언덕백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면적 대비의 조합원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신정 여기 역 재개발 같은 경우, 신도통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데는 지금 투자 금액이 1억 중반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안 드리고요. 추천 안 드리고. 지금 이 신정역의 아래쪽 같은 경우는 신정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투자 금액이 2억대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여기는 막상 가보시면은 뭔가 느낌 자체가 이 신정 내거리역이랑 붙어 있는 느낌인데 여기는 뭔가 이 뒤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오르막 내리막이다 보니까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신정역도 실제로 가보시면 여기 언덕이 심하거든요. 지하철역인데 평지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뭐 주거타운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래쪽이 2억대가 좀 더 낫다라는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요즘에 여기랑 또 더불어서 이제 여기 공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목동 7단지 있잖아요. 7단지 아래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지금 투자 금액이 2억대는 되는데 저라면은 2억대로 이런 데다 투자할 바에는 네, 좀 목동보다는 네, 서울 중심부 볼 것 같아요. 서울 중심부. 모아타운보단 신통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있거든요. 네. 신도통합 너무 좋죠. 왜냐면 신도통합이 우리나라 그동안 했던 민간 재개발을 빠르게 해주겠다는 대단지 사업이다 보니까 신도통합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죠.
모아타운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염리 대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지도 위치를 보시면 진짜 많긴 하네요, 구역이. 네 진짜 많고요. 여기서 그림 표시 안 된 것도 있을 거니까. 네, 안 된 건 더 많죠. 그러니까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거죠. 지금 염리는 여기가 이제 아이언 뉴타운 이렇게 공덕역, 대흥역, 이대역, 아이언역 여기가 이제 아이언 뉴타운인데요. 여기가 염리동이고 여기 길 건너서가 대흥동이에요. 그럼 대흥 보시면은 여기 위에 마포 그랑자이가 있는데 얘도 이제 27억을 찍었더라고요. 네. 네, 27억을 실제로 실거래가 나왔어요. 그럼 찍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길 하나 차이를 놓고 아무래도 오른쪽이 아이언 뉴타운이다 보니까 여기가 아이언 뉴타운이 더 높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1억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마포 프레시자이랑 마포 그랑자이랑. 그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여기도 또 좋다는 거고 마포 그랑자이는 여기서 좀 더 가깝잖아요. 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흥 5구역.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금액이 2달 전에 저희가 만났을 때 그때 만약에 저한테 여기를 물어봤으면은 3억 초반이니까 사도 돼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2달이 지났잖아요. 여기 대흥 5구역 투자하려면 3억 중후반이 최소예요. 또 그 사이에 지금 또 몇천 올랐네요. 2달 만에. 지금 서울 시장 분위기가 이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데도 관심 가지면 좋고 위에 노고산동 재개발도 있는데요. 노고산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여기서만 한다고 했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다가 두 팔로 싸워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교집합에 들어가는 부분 그런 곳들에 투자를 해야지 누가 싸우든지 누가 이겨도? 내 편이니까 예, 그렇게 또 팁이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아, 좋습니다. 네, 그 투자를 할 때는 교집합에 들어가는데 투자하셔야 돼요. 그런 정보는 어떻게 얻으세요? 저 그림도 없는데 지금. 저 밥 먹고 이거만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구역별로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딱 봐도 좋아 보인다. 네, 여기가 이제 염리 4구역이고요. 여기는 투자 금액이 이미 8억이 넘어가요. 아, 내가 찍은 거는 다 비싸네. 네. 그러니까 아직 여기 대응호가 3억대 중반이니까 가성비적으로는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들어왔죠? 네. 프레스티지아이 들어왔죠? 그쵸. 여기도 지금 이렇게 딱 그쵸. 지도 표시가 됐죠?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도 그쵸. 뭔가 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5년, 10년 뒤에도 전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후링님이 전에 5년, 10년 전에 만약에 이거를 지금처럼 똑같이 했어. 그때는 왜냐면 투자 금액이 5년, 10년 전에 2억대면 샀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 금액이 8억으로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거죠. 2040년에 로드뷰를 본다면 맞아요. 생각을 하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비싸졌으니까 그러면은 또 내 투자 금액 맞는 데를 또 다시 찾아봐야겠죠. 2040년이면 저희가 나이가 나이가 55입니다. 55. 하지만 아파트가 안 되더라도 지금 서울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네. 굉장히 뜨겁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재개발 빌라를 살까 말까 고민하실 때지만 막상 내가 사고 싶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면은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 사람이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살까 말까 고민한다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추석이잖아요. 곧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제 분위기가 나올 건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예, 서울 초기 재개발이 굉장히 뜨겁다. 예, 저처럼 오래 걸리더라도 그래도 좋은 입지 하나 박아놓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내가 서울 재개발에 관심 있다고 하면 바로 좀 현장에 나가셔서 조금 빠르게 보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래서 그런 현장 분위기를 꼭 아셨으면 좋겠다고 조언 드리고 싶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기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 중간에 팔아도 얼마든지 수세 차익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